반갑습니다. 주식탱크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꼭 지켜야 할 원칙, 절대 한 종목만 하지 말고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라.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냐 그러는데, 단 한 주를 보유하는 한이 있더라도 업종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업종별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켜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죠. 뭐 계속 올라간다 이런 주식은 없어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론 뭐 상승을 타는 업종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지만 그 업종 역시 골라낼 줄 알아야죠. 그죠?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장에서의 목표 가격, 실적에 따라 정해져요. 그리고 제 영상은 이제 요즘 이제 댓글에서 이제 뭐 분석 좀 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역시 댓글 내용이에요. 풍국주정이라고 이제 수소 관련 회사인데, 요 내용을 좀 할 거고, 오늘도 역시 구독자님 중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조금 늦었지만 풍국주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 이제 신규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매출이 좀 오르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좀 선별을 하고 있고, 댓글 내용 중에서도 그런 회사만 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도 좀 해드리긴 하는데, 좀 그런 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은 이 공부를 하는 내용이에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기에 앞서서 이 회사가 적정 주가가 얼마고, 적정 주가를 알아야죠. 좋다는데,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적정 주가는 항상 정해지거든요. 또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빠지는,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데, 그걸 좋다고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보유를 하고 있거나 또 내지는 뭐 매수나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이해를 돕는 내용이에요.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제 영상으로 투자에 손실이 발생된 부분은 여러분들 본인에게 있으며 주식 탱크 쪽에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풍국주정은 주로 이제 소주 원료예요. 소주 원료. 소주 원료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자회사가 이 수소 관련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자회사들이 총 5개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4개 회사 풍국주정만 상장이 돼 있고 코스닥에. 잠깐 볼까요? 자, 보시면 이 선도산업이라고, 역시 이쪽도 산업용 가스, 액체 탄산가스 도소매하고 있고, 선도화학도 있고요. 역시 탄산가스, 산업용 가스, 드라이 아이스 제조.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요즘 백신 우리 운송을 할 때 차갑게 해서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쪽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일 공장으로 드라이 아이스 제조 회사 최고 큽니다. 단일 공장으로는. 그리고 이 회사 SDG, 이 회사가 수소가스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부생수소 쪽입니다. 부생수소. 그리고 풍국주정은 뭐 오늘 지금 본 회사고, 여기가 이제 이 주력회사예요. 주력회사. 이 나머지 회사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신화학 역시 여기도 탄산가스입니다. 요런 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개 회사입니다. 풍국주정만 코스닥 상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수소 관련 쪽으로 이제 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 SDG 이쪽 지분을 56.4% 가지고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56.4% 가지고 있고, 대략 이 회사가 매출이 뭐 450억에서 500억인데 이게 이제 19년도 기준입니다. 19년도. 근데 현재 충분히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수소가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수소를 또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약 4에서 5% 정도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1000억 정도 한다. 그러면 4에서 5% 정도 이익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5% 정도 잡으면 1000억에 한 50억 정도 되겠죠? 그죠? 뭐 2배 정도 성장을 한다는 기준으로
예, 한 50억 정도. 뭐 2천억 하면은, 예, 100억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에너지 쪽은 말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 도시가스를 쓰든 기름을 쓰든 우리가, 예? 이거는 뭐 원자재가 오르는. 근데 이거는 이제 따로 부생수소잖아요. 이 추출해내는, 예,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출하냐면 이제 정육공장 여기서 이제 나프타 분해시 생산되는 이 가스예요, 수소. 요거를 이제 빼내는 기술이죠. 요게 이제 생산 단가가 좀 저렴해서 현재는 이 그레이 수소, 부생 수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추출하는 방법이 틀리죠. 이 추출 수소가 따로 있어요. 천연가스에서 요건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거 그것도 역시 부생 수소,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육공장 나프타 분해 시 생산되는 수소.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나프타 분해되는 쪽에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프타. 예. 뭐 다른 것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나프타 쪽이 아닐까 그렇게 봐요. 왜냐면 그 울산 예, 이 화학단지에서 좀 하다 보니까 그쪽이 좀 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정확히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에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죠. 효성, SK 어드밴스드 그리고 대한유화공업, 롯데 BP 이쪽이 이제 수소가스 원료 예, 요쪽에서 요 내용이 아닙니다. 요 내용이 아닙니다. 5대 기업 요 내용이에요. 제가 착각했네요. 5대 기업 수소연료 여기 43조 투자 이쪽에 이제 그 대형 뉴스가 터진 거죠. 규모가 43조 투자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풍국주정 이쪽도 이제 계속 수소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 전부터 나오긴 했어요. 19년도 뭐 이 정도부터 계속 뉴스가 수소 관련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효성 요 SDG 이 회사가 효성하고 SK 어드밴스드, 대한유화 그리고 롯데 이런 데에서 수소 원료 가스를 공급받아서 예, 양질의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회사고 이 선도화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이렇게 선도산업, 선도화학 요쪽 다 관련된 요 선도화학이 드라이아이스 요거 내용이에요. 지금 읽어드리는 건. 자, 선도화학 단일 공장으로서 최대 규모의 액화탄산과 드라이 아이스 제조를 하고 있다. 요즘 뭐 백신 우리 운송하려면 굉장히 저온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쪽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풍국주정이 지금 그 콜드체인이라는 건 그 저장 운송 과정에서 온도를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를 시키는 거. 그리고 최종 소비지까지 이 안전하게 보내는 거. 그런 시스템을 이제 콜드체인을 하는데 이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 운반, 저온 유통 콜드체인 관련으로 또 분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 이쪽이죠. 이 백신은 뭐 언젠가는 뭐 우리가 백신 대신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은 이제 또 뭐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뭐 매년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맞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처럼 뭐 굉장히 이 콜드체인 쪽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일단 뭐 치료제가 나오면 예, 백신은 덜 맞게 되니까. 자, SDG 이쪽이 역시 풍국 계열이다. 좀 아까 읽어드렸죠. 이쪽은 이 수소 관련 생산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이 수소, 덕양, SPG 수소, 그리고 SDG 이쪽. SDG는 국내 3위 수소 생산업체입니다. 이 그레이 수소 쪽으로. 그리고 이 매출액이 뭐 한 450억, 500억이었는데 지금 늘었을 거예요. 몇백억 조금 더 늘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거는 못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뭐 매출이 성장되는 건 뭐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 대신 중요한 건 이익이 영업이익이 4% 5% 정도 된다. 그거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쪽 그리고 에어리퀴드 코리아 요쪽이 이제 네 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또 그 이외 지역 그쪽으로 납품도 하고 있고 생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 효성 요거 아까 읽어드렸죠 공급받은 거 이거 거의 뭐
99% 정도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요쪽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SK에너지, S오일, 롯데케미칼, 한솔케미칼 이런데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쪽에 이제 수소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머지 수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서 판매하는 게 90%라고 보시면 되고 10%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 트레일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스통 이렇게 돼가지고 탱크롤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뭐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고압 뭐 뭐라 그래요? 가스 회사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우리 왜 그런데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병원 뭐 이런 데도 수소가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뭐 여러 뭐 산소, 수소 뭐 다 필요한 데 많거든요. 그 산업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트럭으로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이 차량용은 이제 이 주유소가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뭐 수소차 요런 쪽까지 공급 본격적으로 확대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도가 거의 뭐 99.9가 4개네요.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 굉장히 고순도다. 그리고 지하 수소 배관망, 요거는 울산이에요. 울산 도시예요. 울산 도시. 수소 시티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도가스 공급을 위해서. 요거는 이제 울산만 적어돼 있는데 서울 이런 데는 못해요. 왜냐면 서울, 인천, 뭐 경기 이쪽은 못합니다. 왜냐면 뭐 삼천리가 되든 뭐가 다 있잖아요. 걔들도 역시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있잖아요. 그 배관망으로 수소 충분히 날릴 수 있어요. 향후에는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SDG가 울산을 하니까 그렇지만 서울 이런 데 진출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 여러분들 이제 뭐 전기분해 시켜가지고 수전의 방식으로 뽑아내는 거 요건 좀 생산 단가가 비싸요. 그리고 가장 클린 에너지고 가장 이제 깨끗한 거죠. 그리고 CO2 배출량이 적고 이제 수소가 나눠지면 이렇게 그린 수소, 뭐 부생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뭐 또 여러 가지 또 하나 더 있나 그래요. 4-5가지 될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게 이제 그레이 수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프타 생산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수소, 그리고 천연가스 추출해서 나오는 수소. 요게 이제 둘 다 그레이 수소고, 현재 이제 그린 수소, 클린 수소죠. 이쪽은 이제 수전의 방식인데, 현재는 단가가 비쌉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에 비해, 그린 수소가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에 비해 생산 단가가 5-8배 비싸다. 그래가지고 생산 비용 문제로 상용화까지는 상당 시간 걸릴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루 수소라는 건 이 추출 수소예요. 추출.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거. 천연가스. 요 같은 종류죠. 같은 종류. 그런데 이제 이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 요런 뭐 청록 수소, 요런 거 메탄올 열분해 해서 생산을 한다. 블루 수소는 요렇게. 그러니까 수소 추출 방식이 틀릴 뿐이지 가장 이 지구를 지키거나 청정 에너지는 결국 그린 수소라는 거죠. 수전의 방식으로 결국 가야 된다. 전기분해 시켜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에너지가 필요하고 풍력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을 짓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목표죠. 현재 그린 수소 가격이 이제 한 2.5달러에서 4.5달러 등락이 좀 있는데 2030년까지 2달러대로 하락할 전망을 내놓고 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풍국주정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SDG에서 하고 있다. 지분율은 56.4%다. 100%가 아니다. 요것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에요. 큰 회사가 아니고 지금 뭐 이 수소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수전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향후 수전의 방식 쪽 이쪽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예, 요런 쪽으로 제가 한번 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풍국주정이 이제 현재는 우리가 비싼지 싼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려면 뭐죠? 재무제표를 봐야죠. 결과적으로는 이익에 따라 목표 주가는 정해지잖아요. 성장을 하는 건 알겠어요. 그죠? 성장을 하는 건 알겠으나 목표 주가가 지금 얼마나 좋냐, 아니 싸냐, 우리가 메리트가 있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아니 풍국주정이 예를 들어 좋다 그러는데 10만 원이야. 근데 저 가격이 적정 주가인지 싼지 비싼지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위에서 보자고요. 16년도 960억, 17년도 1000억, 18년도 1200억, 또 1200억, 1100억. 요 정도 1200억 선에 머물렀죠? 얘 별도로 보면은, 자, 봐보세요. 별도로 보면 500억짜리밖에 안 돼요. 물론 이익도 80억은 냅니다. 이 회사 자본금 63억인데, 돈 잘 벌고 있어요. 자본금만큼은 충분히 버니까 잘 버는 거죠. 풍국 주정만 봤을 때. 근데 연결해가지고 계열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땐 조금 더 이익이 더 나온다. 예? 자, 근데 많이 나오진 않죠. 80억 대비, 예? 112억이니까 한 2억 정도 더 추가로 번 거죠. 굉장히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소 관련은 돼 있으나 이 회사 지분이 100%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56.4%, 100%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에서 5% 정도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뭐 30% 이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근데 이 회사 자 1000억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뭐 이제 2, 3년 전 얘기니까 자 1000억 정도로 했을 때 예? 현재 수소가 잘 팔려가지고 1000억 정도로 했을 때 아니 5% 잡아봐야 50억이에요. 50억 여러분들. 그래봐야 이게 갑자기 200억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200억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뭐 그렇게 벌질 않으니까. 그리고 100%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회사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200억을 번다. 자, 수소.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소. 또 그러고 뭐예요? 콜드체인. 드라이아이스 이쪽 판매가 늘어나서 예? 좀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 매출액이 아니라 이익이 200억이 잡혔다. 아니, 미래 가치는 주자고요. 멀티플을 좀 줘보자고요. 이 회사 200억을 벌었다. 영업이익 기준. 그럼 나누기 뭐를 하죠 우리? 자본금 63억이죠? 곱하기 뭐예요? 액면가의 10배. 액면가의 10배. 액면가 10배면 5,000원. 액면가 500원이니까. 그럼 15,000원 가야 정상이에요. 200억일 때. 200억일 때입니다. 200억. 200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억입니다. 자, 현재 112억이에요. 자, 보면 올 1, 4분기 매출 늘었죠? 1, 4분기가 아니라 1분기, 2분기 합쳐서 보면 작년 대비 5.8% 늘었어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건 아니죠. 그 대신 영업이익은 좀 더 늘었어요. 24%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부채 없어요. 부채는 뭐 18%니까 부채 총계야 뭐 300억도 안 되죠. 그리고 자본 총계는 15배. 예? 1,500억. 그리고 유보율이 21배죠. 21배라는 건 뭐예요? 2100%. 뭐죠? 뭐에? 자본금에. 자, 21배 곱하기 자본금 63억. 그럼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성 자산은 1,300억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300억이니까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아주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이 현금성 자산 대비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200억으로 계산드렸죠? 영업이익을. 지금 현재 작년에 112억이었어요. 물론 18년도에 134억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억만 줘보자고요. 200억만. 이랬을 때 아까 계산했을 때 63억 예? 자본금. 그리고 곱하기 뭐를 했죠? 이 회사는 3.1배, 뭐에? 자본금의 3.1배를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투자 금액 대비 연간 3.1배의 이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잘 버는 거죠. 잘 버는 겁니다. 잘 버는 거. 그리고 곱하기 뭐를 해요? 액면가가 500원이니까 10배를 해준다 그러죠. 그러면 5,000원이죠. 그럼 이 회사는 적정주가 15,800원이다. 지금 18,000원대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200억으로 계산했죠? 200억으로.
그러면 이 수소가 굉장히 가파르게 전기차처럼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멀티플을 줄 수 있겠죠. 조금 더. 그런데 수소 시대는 이제 첫 걸음 뛴 거고, 물론 걸음 뛴 지는 뭐 몇십 년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청정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물론 뭐 석유화학 정제하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고순도로 만들어서 판매는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막 30% 이런 게 아니고 4, 5%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급속도로, 예? 뭐 3천억, 4천억 이렇게 올라갈 경우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뭐 1천억, 2천억 정도 규모로 간다 하면 2천억 해야 5%야 얼마입니까? 예? 100억이잖아요, 100억. 그죠? 그러면 여기에 100억만 더 얹어줬을 때 어차피 풍국주정은 이 별도로 오면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향후 미래의 가치가 반영될 것은 수소 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드라이 아이스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나왔다고 봐야 되고, 판매량이. 왜냐면 이제 곧 뭐 몇 년, 뭐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이제 어쨌든 치료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백신이 아닌, 예? 백신이 아닌, 예? 치료제가. 그러면은 뭐 백신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러면 이걸 제가 그래서 200억을 잡으니까 2천억까지 벌었을 때 어차피 평국주정은 한계가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벌었을 때 가격이 15,000원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회사를 쉽게 접근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재무제 비율 보면 유동 비율 아주 좋아요. 200 이상이니까 최상이죠. 당좌 비율도 100 이상이니까 최상이죠.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 되게 높죠. 84. 남의 돈 안 빌리고 충분히 사업을 벌릴 수 있어요. 굉장히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투자지표 보면은 BPS 11,000원이죠. 그죠? BPS 올라가는 거 좋다 그랬죠. 9, 10, 9래. 9,400원, 만원, 1,600원, 11,000원. 올라가는 거 좋다 그랬죠. SBS 8,500원, 9,500원, 9,600원, 9,300원.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조금 떨어졌지만 작년에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PSR이 2.24가 나와요. 제가 뭐랑 자주 보죠, 여러분들? 이거 PSR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고작 10%예요. 고작 10%. 예? 영업이익률이. 근데 PSR이 2.24예요. 적어놓으세요, 한번. 자, 영업이익률 최대치가 11.9예요. 12% 잡으세요. 영업이익률. 과거 16년도에. 그죠? 그죠? 그리고 PSR 2.24예요. 적어놓으세요. 자, 바로 삼성전자로 제가 볼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적어놓으셨죠? 영업이익률 20%예요. 20%. 예? 15, 19, 20이에요. 근데 PSR이 어때요? 2.3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뭐 성장성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대 나오고 3 가까이 나오면 주가가 내려앉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모든 영상을 보시면 비교 분석한 게 다 있습니다. 제 영상은 어떤 걸 봐도 미래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보든 2년 후에 보든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팁이 있어요. 예, 팁이 계속 있으니까 보세요. 자, 이것도 다시 비교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약 20%대 PSR이 몇? 2.32. 풍국주정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더 떨어져요. 얘네는 영업이익률이 9%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PSR은 더 올랐어요. 이러면 고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평가가. 성장성 대비 고평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간단하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수소라는 테마를 타고 또 콜드체인 백신 관련된 그거 드라이 아이스 판매 증가,
그것하고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익을 멀티플을 줬잖아요. 200억으로. 그러면 300억까지 줘볼게요. 얼마? 자, 더 많이 번다. 300억. 그 이에서 자본금 얼마죠? 63억이죠? 자, 300억을 벌었을 때 기준입니다. 나누기 63억 곱하기 액면가 10배. 그럼 얼마 나오나 보자고요? 23,000원이에요. 300억을 벌었을 때. 300억을 벌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18,000원이면 5,000원 정도의 승부밖에 못 보는 거죠? 올라갈 게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리스크는 많은 거죠. 리스크는. 그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1. 자, 일봉. 일단 단기를 일단 뭐 매수 시그널 나오고, 그죠? 매수 시그널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빨간 선 아래 있죠? 빨간 선. 두꺼운 빨간 선. 자,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빨간 선 아래로 들어가면 불안정 구간이라 그랬죠? 자, 과거치 다 보자고요, 우리. 쫙 당겨보자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자, 빨간 선 아래로 들어가면 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빨간 선 위로 올라올 때는 주가가 아주 좋아져요. 과거에 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현재도 봐보자고요. 이때 빨간 선 위로 올라갈 때. 근데 지금 현재 아래 있어요. 그죠? 불안정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그죠? 가정은 항상 해야 돼요. 어떤 형태가 되든. 근데 성장성은 있으니까 급한 하락은 나오진 않을 것이다. 지지는 요 정도는 충분히 받을 것 같아요. 15,000원 구간대. 지지는. 자, 일봉이에요. 일봉은 단기죠. 자, 주봉 봐볼게요. 자, 주봉 어떻습니까? 지금 빨간 구간 딱 턱걸이 구간이죠, 지금. 예. 여기까지 빠지는구나. 잠깐만요. 자, 빨간 구간 지금 턱걸이에요. 근데 지금 추세는 하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방이. 그죠? 이 밑에 큰 동골뱅이 이거는 장기 포지션이잖아요. 장기가 지금 하락을 가르치고 있어요. 장기가. 그리고 뭐예요? 주가가 삐져나오고 있잖아요. 삐져나오면 어때요? 제가 매도라 그랬죠? 이때부터 매도. 자, 반대로 밑에서 삐져나오면 어때요? 저점이라 그랬죠? 제 영상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도 삐져나왔죠, 주가가. 마지막 줄들. 요 마지막 줄. 요 얇은 마지막 줄이에요. 얇은 마지막. 요 중간에 이 두꺼운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 중간에 여기 두꺼운 이동평균선 빨간 선들 있잖아요. 이거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보단 요렇게 얇은 빨간 줄, 파란 줄 밑으로 내려올 때, 예? 얘기해요. 얇은 줄 위로 올라가니까 고점 딱 나왔죠? 고점 나왔죠? 자, 여기 얇은 줄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때요? 저점 나왔죠? 저점 나왔죠? 지금도 단기 저점이에요. 단기 저점. 예. 자, 월봉을 한번 봐볼게요. 자, 월봉 어떻습니까? 월봉 삐져나왔죠? 여기도 삐져나왔죠? 삐져나오면 우행보 박스 내지는 하방이란 말이죠. 자, 월봉 조금 간략하게 볼게요. 중요한 건 얘가 아직 롱장기는 아직 안 꺾였어요. 롱장기는. 근데 롱장기가 꺾여버리면 정말 이거 15,000원까지도 열어놔야 돼요. 이 구간까지. 15,000원, 14,500원까지. 왜냐면 마지노선이 파란 게 여기 있거든. 자, 요거 이동평선을 빼드릴게요. 원체 저는 좀 롱으로 보는 스타일이라 굉장히 긴 차트가 연결이 되어 있죠. 요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빠지면 이게 롱 포지션이거든요. 롱 장기. 이 장기에서 상승 나오니까 어때요?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기에서 하락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차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0억 계산과 300억 계산 해드렸잖아요. 그죠? 300억으로 계산해도 23,000원. 지금 현재 이익이 얼마입니까? 영업이익이. 현재 100억. 그러니까 저는 300억, 미래가치 300억으로 했을 때 23,000원. 두 배를 더 준 거예요, 지금. 112억에 두 배를 더 준 겁니다. 다시 계산할까요? 여러분들 주가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좋다가 아니라 좋은 건 알겠으나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좋다 그러면은 아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가야죠. 그죠? 23,000 나오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일 올라가야 돼요. 매일. 뭐 1억도 가고 10억도 가고 1000억도 가고 1조도 가야 돼요. 좋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항상 멈춰요. 어느 순간에. 왜? 목표 주가가 거기였기 때문에. 왜? 목표 주가는 뭐로 나타나죠? 이익으로 나타나잖아요. 실적. 그 실적이 이 회사가 1000조를 버냐, 1조를 버냐, 10조를 버냐, 100억을 버냐, 1000억을 버냐. 이거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가다가 멈출까요? 몇십 조씩 돈을 버는데 왜 거기서 멈출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듯이 항상 주가는 이런 게 있다. 자, 삼성전자 또 한번 뽑아 드릴게요.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삼성전자 제가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 자, 오른쪽 연간 자, 2023년도에요. 67조. 삼성전자 돈 잘 버니까 70조로 계산해 줄게요. 70조를 번다, 연간. 그럼 나누기 잡은 건 얼마예요? 7,780억 곱하기 액면가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그럼 10배. 단순 계산이에요. 자, 1,000원 해주면 89,000원이에요. 70조로 했을 때. 70조. 영업이익 70조로 했을 때 89,000원 나와요. 그럼 이에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96,000원. 근데 또 뭐예요? 좀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마지막 줄 삐져나오면 어때요? 주가. 우행 뭐 박스니지 하락이라 그랬잖아요. 영락 없어요. 어느 회사든. 어느 회사를 갖다 놔든. 영락 없어요. 영락 없어요. 뭐든. 자, 기아차 한번 볼까요? 기아차는 안 삐져나왔어요. 아, 기아지 진짜. 자,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월봉 안 삐져나왔어요. 삐져나온 곳이 없어요. 연봉 안 삐져나왔어요. 그죠? 앞으로 2년 후면은 이 정도 열릴 거예요. 2년 후면은 또 하나 또 생겨요. 이 밑에 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밑에 줄은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는 없죠. 0원이면 0원이어도. 0원 되기 이전에 정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밑에 줄들은 아무 의미 없고, 예? 이 0원이란 0 밑에 이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 추세는 기아차가 오히려 살아있다 이거예요. 매수 사인 떴잖아요, 여기. 언제? 2년 전에 매수 사인 떴잖아요. 그죠? 저는 현대모비스 이제 매수 뜨고 있어요. 그죠? 매수 뜨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전기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나아요, 저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똑같죠? 삐져나왔죠? 하이닉스. 예? 삐져나왔죠? 근데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제가 요거 꼭 누르라고 했죠? 누르면 어때요? 위에 또 더 열려있죠? 바로 저거예요. 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죠? 기아차랑 거의 비슷하죠? 요 위에 부분이. 지금 보면 26년인데 한 몇 년 더 있으면 위에 또 하나 이렇게 열릴 거예요. 충분히 열립니다. 월봉에서 열렸는데 뭐. 그죠? 월봉에서 열렸는데 연봉에서 또 열리죠. 그렇듯이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세요. 쉬어가는 구간. 그렇지만 풍국주정 같은 경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풍국주정 여기 삐져나왔죠? 자, 연봉도 삐져나왔단 말이에요. 연봉이. 언제? 2년 전에
또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왜냐면 수소로 테마가 형성이 되긴 했으나, 수소랑 백신, 콜드체인으로 형성은 됐으나, 이익 규모가 그렇게 큰 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 재무제표 보셨고, 차트 보셨듯이 지금은 좀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저 기술적 반등 이용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뭐 제가 뭐 딱 가격을 정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박스를 두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진짜 오버슈팅 나오려면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오버슈팅 나와봐야 또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밖에 안 돼요. 오버슈팅 나와봐야.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자꾸 수소 이러는데 지금은 소재예요. 소재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거 양극재 이런 소재들 있죠. 오늘도 보면 다 그쪽만 올랐으니까. 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풍국주정,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계열사 지분이 56%라는 거, 그리고 이익률이 고작 4, 5%밖에 안 나온다는 거,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막 50%, 30% 이렇게 게임 회사 뭐 반도체 이런 회사랑은 틀려요. 에너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출이 올라도 이익률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건 54, 100%일 때, 100%면은 이걸 다 가져오죠. 근데 56%면 뭐 2%, 3%밖에 못 가져오잖아요. 많이 가져와야 2점 몇 프로 가져오는 거죠. 그럼 뭐 이 SDG가 100억을 벌어도 절반밖에 못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50억밖에, 그러면은 주가에 아주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풍국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뭐, 두산푸어셀이라든가 이런 거 수소 관련 회사들, 저도 뭐 계속 공부 중이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쪽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